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수공장 11월 2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반전, 그 다음에 극점, 중요 포인트의 회사의 방향 부분을 상당히 설정 부분을 잘 진행을 좀 하죠. 이런 기업들 관련된 내용에서 애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삼성도 최근에 이제 플렉서블 폰을 오픈을 했죠. 중국 기업, 스타트 기업보다 늦게 오픈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냥 여러분 우리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다음 세대 모델 부분들 하는데 시장에서는 고가의 스마트폰 원하지 않습니다. 삼성도 그 얘기는 여러분 들었었죠. 중국의 스마트폰 자체가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기술, 수율, 그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여러가지 퍼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금액 대비 정말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도 좋아요. 근데 아이폰도 보면 뭔가 전에 CEO 이후에 그런 느낌 있죠. 상당히 더디다. 그리고 그냥 시장을 예전에는 선두했다면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고가폰 부분들은 기존 스마트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그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거의 비슷한 퀄리티 부분들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안 돼요. 근데 아이폰은 또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 기술주들 특히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개별 종목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시장 자체는 견고한데 종목군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죠. 나스닥의 하락 부분들이 이와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애플 신형 아이폰의 생산 축소 부품업체가 신형 아이폰 XR 다음에 지금 제가 기대하는 스마트폰의 모습 부분들은 첫 번째 당연히 플렉서블이고 두 번째 AR이든 VR이든 여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와 연관된 산업, 그와 연관된 결제, 그와 연관된 컨텐츠 이걸 구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이 누가 되느냐? 아이폰이 되느냐? 삼성이 되느냐? 아니면 중국 스마트폰이 되느냐? 당연히 여기 플렉서블 부분들은 등하는 거죠. 이걸 누가 선도하느냐가 5G와 연관돼 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 우선 장악력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폰도 보면 뭔가가 정체됐어요. 정체돼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4% 이상 오늘 아이폰 생산 축소 관련된 부분에 4% 이상 급락폭이 나왔고 지난주인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이유, 소폭 하락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반독점, 반도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6% 나와요. 이거는 이 시점에 왜 나올까? 지난번에 그거하고 거의 뭘까? 쌍벽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 D램을 생산하는 거에 기업의 미국이 장비, 공급, 기술, 유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제한을 좀 시켰죠. 그러면 이번에 협상 부분들 진행할 때 뭔가 맛카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약간 쌍벽을 이루는 협상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관련주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상당히 큰 내용 부분을 가지고 있죠. 큰 영향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플과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의 하락으로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폭 부분들을 좀 보였다. 개별적인 내용 부분들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페이스북도 러시아 대선 개입 사건 부분을 숨기로 했다는 보도로 마이너스 5% 정도 다 지금 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동시다발적인 개별적인 이슈를 해서 주가의 하락 부분을 만드는 시장의 문제보다는 개별적 이슈가 종목권의 하락 부분을 하는데 이 종목권들이 근데 보면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뭐라고 할까요? 주도주, 선도주 역할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인 영향 부분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이제 5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56.7, 55에서 브레이크 부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왔고, 여기에서는 워낙 70에서 55, 거의 20% 이상의 단기간에 급락분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 반등분이 나오죠. 이 가격대로 12월 초에 있을 오펙 정상회담, 일단은 카시퀴즈가 CI 보고에서는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트럼프 보고서가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제재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발을 하든지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가는 이 정도 55에서 60 정도 사이, 55 전후에서 박스권이 다음 달까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럽이 아직 두 가지 이슈가 남아 있어요. 이탈리아라는 부분하고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로 약간의 소음 부분들의 빌미 부분들을 제공을 좀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어제 그 협상 부분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유럽 쪽에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기본 뭐 과다 지출 예산안 부분에서 이런 과다 지출 부분들을 좀 축소할 가능성 부분들이 코멘트가 좀 되면서 아직 합의가 나오지 못하지만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한이 12월 달까지는 기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서 서로 절충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두 가지. 두 번째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EU에서 문제보다는 워낙 지금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초안이든 그 다음에 이걸 협상을 이끌었던 각 장관들이 여기에 반발 부분들을 하면서 사퇴를 하다. 내부적인 갈등 자체가 좀 워낙 커 있는 상태이고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거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에서 브렉시티브 장관인가요? 사임을 하니까 수일 내에 다시 선임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반등 부분이 이끌었다면 아직까지는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봉합 자체가 좀 느슨한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약간 불확실성 부분들을 제공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봉합을 하려고 하는 유럽연합에서 브렉시트 합의한 초안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39억 달러, 매달 한 4억 달 정도 소폭 감소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오늘이 이제 20일이죠. 오늘 보면 한국과 미국 워킹그룹에서 그 남북 철도 관련된 논의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지금 우리나라 지금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하고 그런 시대에서 실질적인 실물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 이 갈림길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좌충우돌 부분들 시장에서는 고뇌 부분들하고 종목군도 바뀌고 있고 기술주들의 상승 부분들에서 차익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자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체인지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기술주들은 계속 이 흐름 부분들이 될 가능성 자체가 실물 시대로 지금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이슈빈의 주식공자 모닝브리핑의 한 줄 정리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이스북 각 개별 기업들의 마이너스 되는 요건의 기사 부분이 나오면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이에 반해서 브렉시트는 초안의 합의 부분들 초안 추인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20일 이슈맨의 주식 우수공자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